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15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9강 하천과 평야지형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천과 평야지형과 관련된 내용이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선생님이 압축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올 수 있는 주제, 첫 번째 주제가 하천의 상류와 하류 특징을 비교하라 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류에서 높은 지표, 하류에서 높은 지표 이렇게 비교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상류에서 높은 지표 대표적인 게 하상고도, 하천 바닥의 해발 고도는 상류가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상류가 경사가 급해야 되고요. 자, 경사가 급하다. 자, 그런데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물은 한 방향으로 모이잖아요. 하류 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유량은 하류가 많다. 하류에서 높은 지표, 유량이 많다. 자, 그리고 수심도 깊겠죠. 자, 물이 많으니까 수심이 깊을 거고, 하천의 폭도 넓을 거다. 하폭도 넓다. 자, 그리고 퇴적물 크기는 어디가 클까요? 자, 상류 쪽의 돌들이 덜 깎여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적물 크기가 크겠죠. 그래서 상류가 퇴적물 입자 크기가 크다. 자, 하류가 작은 편이고요. 자, 그런데 퇴적물의 원마도라고 하면 원에 가까운 정도를 말하잖아요. 자, 이건 하류가 큽니다. 자, 퇴적물의 원마도는 하류가 크다. 원에 가까운 정도. 하류 쪽으로 운반에 갈수록 모서리가 많이 갈려 나갔을 거기 때문에 하류의 입자가 더 작고 원마도가 크고 동글동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비교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결국에는 여러 군데서 시작하지만 한 군데서 만나서 바다로 올라가요. 그래서 시작하는 상류 지점에서 하류 지점으로 갈수록 물은 모여든다는 거, 자, 이런 거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할 게 우리나라 하천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 특징 첫 번째가 큰 하천은 주로 서남해로 흐른다. 자, 이건 우리나라의 그 지형 결곡이 동고서저이기 때문인 거죠. 동고서저의 경동 지형을 반영한 결과, 자, 대부분의 유명한 하천들은 서해나 남해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계절별 유량 변동이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비가 많고 나머지 계절에 비가 적기 때문에 여름과 다른 계절에 유량 변동이 큰 거죠. 그래서 유량 변동이 크다.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상계수가 크다. 요 같은 말이죠. 자, 하상계수는 하천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을 하상계수라고 하죠. 자, 1대 몇 이렇게 나타내는 수치인데, 자,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크니까 하상계수가 대체로 큽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량 조절을 위해서 건설하는 게 다목적 댐이죠. 자, 그래서 댐을 많이 건설을 했고, 자, 댐을 건설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유량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댐 건설 이후에는 하상계수가 기존 하상계수보다는 작아지겠죠. 자, 댐을 많이 건설하면 하상계수가 작아지고 유량 변동이 좀 작아진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감조하천의 특징. 이 감조하천의 특징은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하류에 밀물이 역류하는 구간인 감조 구간이 나타나는 하천은 우리가 감조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조 하천의 경우 하천 하류의 감조 구간에선, 자, 바닷물에 의한 피해, 염해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염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하는 게 하구뚝이죠. 자, 하구뚝을 건설해서, 자, 염해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하천, 우리 세 하천을 알아야 됩니다. 요 세 하천이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죠. 자, 요 세 하천은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조 구간에 하천 유량 변동을 제시하면서 시험 문제 출제도 가능해요. 요 감조 구간 같으면 밀물 때는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썰물 때는 하천 수위가 하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도 하천 수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이 감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감조 구간은 하천 수위가 하루 중에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자, 이게 서해로 흐르는 하천 하류 구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하루 중에 유량 변동을 가지고도 상류인지 하류인지 요거 찾아내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가미공유 하천, 자유공유 하천, 하천 흐르는 형태를 비교하는 문제. 자, 요런 문제 같으면 상류 쪽 지형도 하나, 하류 쪽 지형도 하나를 제시하고 문제풀이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먼저 가미공유 하천 같으면 하천 상류에 자, 산지구를 흐르는 하천은 우리가 가미공유 하천이라고 하고, 자유공유 하천은 하천 하류에 자, 평야 구간을 흐르는 하천을 자유공유 하천이라고 하죠. 자, 그럼 형성 원인을 정리하면 가미공유 하천은 일단 산지에 깊은 계곡을 파는 침식시키는 하천이니까 일단 산지가 돼야 돼서 첫 번째 융기를 해야 됩니다. 자, 융기가 땅 위로 올라가는 작용인 거죠. 자, 융기 이후에 하천이 아래쪽을 많이 침식하면서 깊은 골짜기를 만드는 거죠. 융기 후 하방 침식 작용으로 자, 깊은 계곡을 만드는 상류 쪽의 하천이 가미공유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공유 하천은 평야를 흐르는 하천이죠. 자, 평야 쪽은 하방 침식은 좀 하기가 힘들죠. 해수면하고 높이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대신에 하천이 S자로 조금 흐르게 되면 바깥쪽은 측방 침식, 그리고 안쪽은 퇴적이 활발해지면서 더 크게 S자를 그리는 자유공유 하천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공격면에는 측방 침식 작용, 자, 그리고 보호면에는 퇴적 작용. 자, 요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하천이 더 구불거리는 S자를 그리게 되죠. 자, 이걸 우리가 유로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공격면의 측방 침식과 보호면의 퇴적에 의한 자, 자유로운 유로 변경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 자유공유 하천인 거죠. 자, 자유공유 하천 옆에 자, 평야가 있다면 그 평야는 범람원입니다. 자, 자유공유 하천 옆에 평야가 뭐다? 범람원. 자, 요 범람원 우리 조금 이따가 오른쪽에 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가미공유 하천 옆에 대부분 경사가 급한 지형이 많은데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한 계단상의 평탄면이 나오면 그 지형이 바로 하안당구예요. 그래서 가미공유 하천과 하안당구가 요 세트로 출제가 되고요. 자유공유 하천과 범람원이 자, 한 지형도 한 위성사진의 세트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류 쪽 지형도 하나, 하류 쪽 지형도 하나, 그리고 상류 쪽 하천은 가미공유, 하류 쪽 하천은 자유공유. 그 주변의 평탄면으로 나올 수 있는 하안당구 범람원. 요렇게 세팅되는 문제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리할 게 유로 변경으로 만들어지는 지형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유로 변경 지형. 자, 유로 변경 하다가 자,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지형이 하중도, 자, 구하도, 자, 우가코가 있죠. 요 세 지형이 대표적으로 유로 변경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하도를 시험 문제 잘 찍습니다. 요 구하도는 자, 옛날에 물이 흘렀던 길이니까 둥근 자갈을 보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게 옛날에는 물이 흘렀던 과거 유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형도에서 구하도가 나오면 어떻게 찾는다. 자, 이런 지형도에서 찾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평야 지형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 두 개 정리할 겁니다. 자, 하안당구와 침식분지. 자, 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하안당구는 가미공유 하천이 나오면 같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하안당구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요 하안당구는 옛날에는 물이 흘렀던 하천 바닥이었죠. 그래서 과거 하상이었다. 과거 하상이었다. 자, 그런데 융기에 의해서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 된 거죠. 과거 하상이 융기에서 만들어지는 계단상의 평탄면. 자, 계단 모양의 평탄면을 자, 우리는 하안당구라고 합니다. 자, 하안당구가 옛날에는 물이 흘렀던 곳이니까 자, 여기에도 둥근 자갈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둥근 자갈이 발견되고 자, 그리고 계단상의 평탄면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하천 하상과는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넘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침수되진 않는다. 홍수 피해가 없다라는 특징 요거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평탄면이니까 당연히 농경지나 취락이 입지할 수가 있겠죠. 자, 항상 가미공유 하천 옆에
평탄한 면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하한당구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침식평야, 침식분지로 가는데, 자, 침식분지는 두 암석이 차별해서 깎인 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 원인은 하천의 차별 침식작용입니다. 하천의 차별 침식작용. 자, 그래서 침식분지 단면을 그리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죠. 자, 그러면 요 평지 부분의 암석은 뭐다? 평지 부분의 암석은 많이 깎인 화강암이죠. 화강암. 자, 그리고 외부 산지 쪽, 여기 산지 쪽의 암석은 상대적으로 단단해서 덜 깎인, 자, 편마암이죠. 자, 편마암 혹은 변성암. 자, 그래서 침식분지는 자, 배후 산지와 내부 평지의 암석 비교하는 게 항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침식평야 2개 자, 공부했고요. 자, 퇴적평야 3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유공유하천 옆에 그려지는 이 범람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선상지부터 정리하는데, 선상지는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경사급변점에서 퇴적되는 지형이죠. 자, 위치는 어디? 경사급변점. 다른 말로는 계곡의 입구, 곡구 지점에서 자, 하천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유속이 감소하면서 자,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되는 지형이 바로 선상지죠. 자, 선상지는 우리 세부 지형 2개를 나눠서 정리를 하는데, 자, 선항과 선단 요 2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물론 선상지 정상에 선정이 있긴 한데, 자, 선정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자, 선항에는 퇴적물 입자가 커서 하천이 지하로 빠져서 흐르겠죠. 그래서 선항에는 지하로 흐르는 복류천이 발달하고, 자, 복류천이 발달한다는 건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항은 밭이나 자, 과수원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선항에서 복류했던 하천이 선단에서 다시 땅 위로 솟아나죠. 자, 땅 위로 솟아나는 곳 용천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구할 수가 있어서 자, 논이나 취락이 입지를 합니다. 자, 선항과 선단의 차이. 요거 잘 파악해 주세요. 자, 퇴적평야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범람원을 정리할 건데, 자, 범람원은 주로 하천 하류에 나타나는 평야입니다. 하천 하류 자유공유 구간, 자, 하천 하류에 자, 자유공유 구간에서 나타나는 평야예요. 자, 자유공유 하천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이 범람을 하겠죠. 자, 여름철 하천의 범람으로 자, 물이 넘치면서 같이 퇴적물이 양옆에 넘쳐서 모래흙이 쌓인 퇴적 지형을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하천의 범람에 의한 퇴적으로 자, 만들어지는 지형이죠. 자, 그래서 범람원은 다시 두 지형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요. 자연제방, 배후습지. 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자, 자연제방 위치가 하천 바로 옆에 퇴적물 크기가 자, 큰 지형이고요. 자, 배후습지는 그 뒤쪽에 퇴적물 크기가 작은 지형입니다. 자연제방이 하천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자연제방은 퇴적물 크기가 크니까 다시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이 잘 빠지겠죠. 자, 배수가 양환변. 자, 그런데 배후습지는 퇴적물 크기가 작으니까 범람했을 때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배수가 불량한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배수가 불량한 배후습지에는 물을 가둬놓고 벼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논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자연제방은 물이 잘 빠지니까 밭이나 과수원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침수 피해가 그래도 자연제방이 침수되더라도 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이 자연제방에 주로 취락이 입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람원에 이 두 부분 자연제방 배후습지 이 2개를 찍어놓고 특징 비교하는 보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범람원의 자연제방 배후습지 이 2개를 비교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퇴적지형 삼각주를 가겠습니다. 자, 삼각주는 하천 하구에 자, 하천 하구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하천 최하류 구간에 자, 거기에서 하천이 흐르는 속도가 유속이 감소하면서 퇴적된 지형을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죠. 자, 삼각주 하면 우리 딱 한 군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산에 있는 낙동강 삼각주.
자, 여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퇴적 평야 3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자, 가미공유, 자익공유, 그리고 하한당구, 범람원. 요게 출제가 잘 되니까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요 지형들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문제. 작년 9월 모평 7번 문제. 요거 오타다. 자, 요거 7번 문제예요.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천 지형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나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 자, 골라볼게요. 자, 지금 이 강은 낙동강입니다. 자, 낙동강은 요렇게 흐르죠.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이제 부산 앞으로 해서 남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 A가 제일 상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갑이 A는 B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커요라 그랬습니다. 퇴적물 크기는 상류가 크죠. 그러니까 A가 상류니까 자, 갑은 맞습니다. 자, 을에 하천의 평균 유량을 물어봤는데 유량은 하류로 갈수록 많아지죠. 그럼 B, C 중에 C가 하류니까 C가 더 많아야 돼요. 자, 을은 틀렸고요. 자, 병에 AB 구간은 BC 구간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경사는 상류가 급하고 하류가 완만한 거죠. AB 구간이 상류, 자, BC 구간이 BC로 내려올수록 하류잖아요. 그러면 상류 AB가 더 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병은 틀렸죠. 자, 마지막 정에 낙동강 하구에는 하천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삼각주가 있죠. 자, 여기가 바로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갑정 2번인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자, 올해 6월 모평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하천 지형을 나타내는 위성 영상. 자, 가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가가 표시된 곳은 지금 여기입니다. 한강의 상류 구간이죠. 자, 한강 상류 구간.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하천은, 요 A 하천은 가미공유 하천이 되는 거죠. 자, A 하천은 가미공유 하천. 자, 그리고 여기 나가 표시된 여기는 영산강의 하류 지점입니다. 여기는 하류. 자, 그러면 C의 하천은 하류의 평야를 흐르는 하천이니까 우리 자유공유 하천.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B 같으면 하천 안쪽에 계단상의 평탄면입니다. 그래서 B는 하한당구다. 자, 우리 알 수 있고요. 자, D 같으면 자유공유 하천 옆에 퇴적된 평야죠. 자, 하천의 범람으로 퇴적된 범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지하고 우리 선택지를 볼게요. 자, 기억에 가의 A 하천은 나의 C 하천보다 하상의 해발 고도가 높다. 해발 고도는 상류의 하천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가의 A 하천 범람원은 나의 C 하천 범람원보다 면적이 넓다. 상류 하류 중에 이 범람원이라는 건 퇴적된 지형이니까 퇴적 작용은 하류가 더 활발하니까 범람원 면적은 하류, 나의 C 하천 범람원이 더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B하고 D 중에 상류 쪽, B가 더 커야 되죠. 자, 디귿 맞고. 자, 마지막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하류가 높죠. 그래서 D가 더 높아야 되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수능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왼쪽 오른쪽 중에 자, 왼쪽이 상류 구간이죠. 자, 등고선이 많이 그려져 있고 산지가 많으니까요. 자, 오른쪽이 하류 구간이죠. 대부분 평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지형을 맞춰볼 건데, 자, A는 유독 C자 커브 형태로 이렇게 평평한 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하천물이 이렇게 돌아서 흘렀다는 얘기죠. 옛날에 물이 이렇게 돌아서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직선의 유로가 뚫리면서 이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옛날 물길이 된 거죠. 그래서 요 A는 우리가 뭐라고 본다? 구하도 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에 A는 과거 하천이 흘렀던 구하도이다. 자, 기억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B 같으면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계단상의 평탄면이니까 B는 하한당구입니다. 자, 하한당구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었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정답은 1번 나오고요. 자, 그리고 하천 하류의 CD는 둘 다 범람원인데,
자, D는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한 자연제방이고요. 자, D가 자연제방. 저 더 뒤쪽에 있는 C가 배우습지죠. 자, 위치나 그리고 논밭 기호를 보고 자연제방 배우습지를 맞춰냅니다. 자, 디귿에 C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에 퇴적됐다라고 했는데 하천 하류의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는 건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죠. 그래서 후빙기에 퇴적되었다가 맞아요. 자,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는 하천 바로 옆에 자연제방이 더 커야 되겠죠. D가 크고 C가 작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지리 벼락치기 하천과 평야지형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